직접 제가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할 때 깔끔하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직접 제가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저도 수업에서 하는 거 이외에 유튜브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떨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설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풀이를 위한 장비까지 샀으니 소소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영상에 문제가 2개밖에 없으니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주고 진짜 풀 수 있는지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에 이 문제들을 올려놓을 테니 학생들을 점검을 위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할 것은 지수법칙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수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지수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의 지수법칙은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 차, 곱, 분배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합은요, 예를 들면 a의 2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은 a의 2 더하기 3이 돼서 a의 5제곱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a제곱은 a가 2개고요. a제곱은 a가 3개이기 때문에 a가 5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a가 2개 나온다, a가 3개 나온다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의 5제곱에서 a의 2제곱을 나누면요, 위에 a가 5개가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a의 2제곱을 나누니까 역수에 의해 밑에 2개가 생기면요, 이렇게 2개씩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a가 3개만 남겠죠. 이것을 지수법칙으로 풀면 a의 5에서 2를 빼기 때문에 a의 3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a의 2제곱에서 a의 2제곱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위에 a가 이렇게 2개 있고요. 밑에 a가 2개가 있으니까 2개씩이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1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수법칙으로 따지면 a의 2제곱에서 2제곱을 뺀 거기 때문에 a의 0제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수의 0제곱은 0이 아니고 1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a의 2제곱에서 a의 4제곱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2개만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4개가 역수로 깔리겠죠. 그러면 2개 약분을 하면 밑에 2개만 남지 않나요? a제곱분의 1입니다. 지수법칙으로 하면 a의 2제곱에서 4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a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수의 마이너스는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수의 마이너스면 진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진짜 마이너스가 아니고 분수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곱부터는 쉽습니다. a의 2제곱의 3제곱은요, a 2개짜리가 3개 있기 때문에 a의 6제곱.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하면 a의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a의 6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분배법칙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a의 3제곱, b의 2제곱의 세제곱은 a의 3제곱, b의 2제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9개, b가 6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 파트, 이 과정,
이 과정들을 모르고 결과만 외우기 때문에 지수법칙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꼭 알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당연히 단원은 둘 다 지수법칙이겠죠. 지수법칙.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의 2a-1제곱 나누기 2의 a 더하기 2잖아요. 위에 거 먼저 계산을 할게요. 4의 2a-1제곱은요. 아까 전에 배웠죠? 4는 2의 2제곱에 2a-1이 되고요. 이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2의 4a-2제곱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이제 나눠줘야겠죠? 2의 a 더하기 2가 되고요. 2의 a 더하기 2가 되고요. 2의 a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요. 2의 4a-2에서 이 지수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2의 3a-4가 되는데요. 그게 문제에서 32라고 했죠. 32는 2의 5제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a-4가 5가 되니까요. 3a가 9가 돼서 a가 3이 됩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3의 b 더하기 1제곱분의 9의 2b제곱은 3의 b 더하기 1은 내비로 두고요. 3의 2제곱에 2b니까요. 3의 4b제곱이고 3의 b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3의 4b에서 b 더하기 1을 빼는 게 되고요. 3의 3b-1이 됩니다. 그게 243이니까요. 3의 5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3의 b-1이 5가 되니까 b가 2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5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차 부분인데요. a의 2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은 a-2제곱이라서 a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제가 밑에만 문제풀이를 하고요. 학생들한테 실제 풀이를 할 때는 이렇게 뒤로 접으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깨끗한 상태로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좀 알겠죠? 저 이거 내용 블로그에 다 올릴 테니까요.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5의 x 더하기 1제곱 2의 x 더하기 2 더하기 2의 x 더하기 4제곱은 a의 x 더하기 b를 풀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거 먼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그 합에서 a의 2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은 a의 2 더하기 3 해서 a의 5제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a의 5제곱은 a의 2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으로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5의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5 곱하기 5의 x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의 x는 a의 x 더하기 b가 됩니다. 좀 더 계산을 하면 5의 5x제곱은 4 곱하기 2의 x 더하기 16 곱하기 2의 x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 곱하기 2의 x가 됩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의 x제곱 곱하기 20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니까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5 곱하기 5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의 x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5x가 있으니 5의 x 더하기 2가 되고요. 곱하기 2의 x 더하기 2가 되죠. 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가 x 더하기 2가 있고 민만 다르죠. 그럼 이거를 5 곱하기 2의 x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의 x 더하기 2제곱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라고 했죠? 이것들이 a의 x 더하기 b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a는 10,
b는 2가 돼서 a 더하기 b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a 더하기 2는 12가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저랑 똑같이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문제만 봤을 때 제가 쓴 풀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두 문제씩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올릴 테니 학생들의 실력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답 노트 양식이기 때문에 이 시험 문걸 하나씩 모아서 나중에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제풀이의 첫 영상이라 좀 어색했는데요. 다음엔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